예,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삼성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11시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이 아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백 변호사, 그 18가지 혐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주요 혐의 어떤 게 있고 또 1심에서는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가지로 굉장히 많죠.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핵심 쟁점은 결국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 인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오늘의 이제 형량을 좌지우지하게 될 건데요. 예. 사실 이게 1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제가 알기로 2017년 5월 2일이니까 480일 만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고 검찰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4년과 벌금 180억이 기본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심에서 검찰이 이제 소위 말해서 패한 부분이죠. 삼성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여기보다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1심과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검찰 항소도 기각되고 징역 24년에 이제 벌금 180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박 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 특활비 뇌물수수 부분하고 총선 공천 개입으로 또 총 8년 정도가 합산이 돼서 지금 이게 유지되면 이제 32년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만 일단 일부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이 정치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 구속 영장이 이제 연장됐을 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벌였던 이런 실정법상의 위법행위, 범법행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둔화시켜서 실제로 자신의 죄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왔죠. 재판정에 출석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우리의 헌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단한 사건인데 그걸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소하지 않았다. 또 항소해도 별 크게 변화가 없다 생각 판단했겠죠. 워낙 형량이 무겁게 나왔고 좀 위법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18가지인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네. 출석했습니까? 출석 안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 뭐 그 전까지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 선고일에 나올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작년에 1심의 구속기간 연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아예 정치 재판화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에 아무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항소를 해도 이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면 끝까지 나는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의 호소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노리는 건 특별사면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네, 매번 내는데요. 예. 뭐 이제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예. 원칙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걸석 재판으로 지금 열리는데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걸석 재판하는 경우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원래 그거 강제로 인치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치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강제로 소위 끌고 나온다는 게 구치소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끌려와서 재판을 하는 것도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지금 좀 초유의 예. 피고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가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검찰만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1심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불출석까지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심 때 그때부터 이제 쭉 불출석해왔죠. 이제 불출석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 바라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재판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 이거는 최소한 가중 요소지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인의 형량이 몇 년 나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출석을 해서 형량이 더 올라가건 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 보면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유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든 재판부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심은 그 법정 내부가 공개됐어요. 그 생중계가 됐잖아요. 2심은 재판부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1심은 됐는데 생중계가 2심은 안 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1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필로 예. 생중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재판부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1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촛불혁명이라든가 국민혁명 이후에 탄핵 파면 당한 이 전직 대통령이 그런 사법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낼 건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관심이 컸고 사법부에서도 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하면서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2심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 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만큼 국민적 관심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예. 1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굳이 생중계를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 판단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속속 속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앞서 백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던 삼성 뇌물 혐의가 네. 인정될 것인가였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이 네. 인정이 되느냐 이런 네.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심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지시 승인한 건 있지만 이게 무언가 부정한 청탁이 있는 과정에서 진행이 돼야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1심과 동일하게 승마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한 부분은 단순 뇌물죄입니다. 거기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판단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예. 저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합병을 승인하라는 걸 지시를 했지만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가 없으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흘러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면 명시적 청탁의 증거가 없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명시적이라는 게 어떤가요? 구체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특정형 지시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래가 없었다가 아니고요. 예. 재판부가 바라보는 건 예. 거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를 했죠. 그 독대 과정에서 삼성의 현안, 경영권 승계 관련된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이제 수첩에 예. 그런 내용들,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수첩 자체가 직접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대가 있었고 대략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간접 증거 정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재가 있었다고 그걸 명시적 청탁, 무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 합병을 지시한 것은 승인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라는 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하고 또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게 삼성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항소심 다 달라요. 최순실 씨도 좀 다르죠. 최순실 씨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이, 비슷한데 예. 비슷하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승마 지원, 그러니까 정유라에게 흘러들어간 승마 지원, 이렇게 말 36억과 나머지 이제 마케팅 비용 등 기타 포함한 한 72억 정도 되는데 예, 예. 그 부분만 인정이 됐어요, 유죄로.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해서는 무죄였습니다, 1심에서.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승마 지원 72억하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이 둘 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럼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근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마 지원 72억 중에 말 3마리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뇌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들으시면서 좀 어렵죠. 예. 이게 좀 동일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떤 재판부에 가면 이건 무죄고 이건 유죄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라든가 기존 재판부들이 판결 내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서 다 유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력과 재벌 권력이 어떻게 결합했고 어떻게 농단했냐라는 거 초점인데 직권남용,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다 인정한 거예요. 이건 재벌은 별로 죄가 없는 거죠. 대통령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돈 내, 그러니까 돈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라는 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대가성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문제가 있었고 롯데라는 건 그 면세점 인허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돈을 대통령 권력에게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대가가 대가가 없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대가를 취했냐라는 부분인데 이 대가성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에서는 이 상당히 애매한 판단들을 지금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예. 경우에서는 유죄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또 지금 2심에서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재벌 권력이 합정 서로 간에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혐의가 나오는 것들을 하나둘씩 좀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 제일 큰 혐의였던 삼성그룹 그 승마 지원과 관련된 네. 혐의 이외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뇌물 혐의가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안 됐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1심에서도 뇌물 혐의가 인정이 인정되지 안 됐습니다.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영재센터 지원은 부정 청탁이다. 네. 단 재단 출연, 그러니까 삼성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청탁이 아니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거죠. 지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부정한 청탁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 관련 뇌물이 죄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마 지원은 그냥 단순 뇌물죄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이 흘러간 거는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에서 무슨 얘기했을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걸 이 얘기를 했다고 딱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애시당초 1심 단계에서도 이제 변호사들 대부분이 무죄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부정한 청탁 얘기가 있었거든요, 증거가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 증거가 아마 이번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채택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아직 예단하기 좀 이릅니다만 지금 1심의 그 뇌물수 수액 72억보다는 한 17억 정도가 증가한 89억 정도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면 승마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로 인정하지만 재단 출연금은 죄됐다. 일단 2심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재판부가 잊고 있잖아요. 근데 네. 좀 이제 형량 이유랄지 선고 이유랄지 주문이랄지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워낙 혐의가 많아서 사실 오늘 지금 저기 법원에서 읽고 있는 게 판결문이 아니에요. 판결문 다 읽으려면 내일까지 읽어야 됩니다. 판결문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예, 오늘 예. 선고문이라 그래서 선고문. 예. 얼마 전에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의 재판에서도 선고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때 앞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고 있는 건 판결문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삼성 개별 현안이나 뭐 승계 자복 관련해서 네. 뭐 앞선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죄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부분 부정 청탁이 일정 부분 좀 인정이 되는 현안들이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인지했다라고 본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아까부터 나왔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이제 청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 뭐냐면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재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보시면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범 중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정하게 지시를 해서 밀어붙인 혐의로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홍한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처벌받은 거죠? 부정한 척탁도 없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들은 처벌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지금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현안이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안이 아니었다. 현안이 아닌 걸 하신 이 두 분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애시당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도 부정하게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좀 전에 보셔서 재판부 읽어서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합병을 하라고 지시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부탁했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는 부합하는가 하면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그 수석의 그 수첩이 예.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것도 쟁점이었죠.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최순실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봤지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간접 증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간접 증거로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게 뭐냐? 부정청탁을 증명해줄 증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둘이 독대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 대한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항소심하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엇갈리게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 잠깐만요. 네. 거기 안종범 수첩 얘기를 저희들이 마침 하고 그래요? 있었는데 예. 법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네. 직접 아닌 정황 증거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정황 증거도 아니고 저건 아예 증거로 못 쓴다였어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수첩은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근데 지금은 네. 직접 증거의 의미는 뭐냐면 저기 써 있는 대로의 내용이 진짜인지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증거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대에서 대통령 말씀에 뭐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재벌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이 독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는 있었다는 걸 확인해주는 증거니까 사실 예. 사실상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사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석의 수첩의 증거로 내용 자체는 채택할 증거로서의 만하다. 가치가 높게 평가가 안 됐던 겁니다. 뭐 승마와 관련된 것 그리고 영재센터와 관련된 후원이 뇌물로 지금 인정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안종범 수첩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로 좀 인정이 되다 보니 지금 1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던 영재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뇌물로 인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만약 2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뒤집는 거죠. 드시게 되고 이것은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대법원 선고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뇌물 제3자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또 형량도 달라지는 것이고. 근데 말 세 마리도 그래요. 말 세 마리도 그러니까 그것이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그 부분만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삼성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지 않았었냐 이 문제 정황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줬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적 국민적인 이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계속 엇갈리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지금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더 구체로 봐야겠습니다만 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법 상식에 입각해서 판결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면요,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장 큰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세 마리,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무죄, 그래서 36억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그거 틀렸고 말 세 마리, 그다음에 나머지 승마지원금에서 72억에다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까지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대법원에 가면 아마 다 합쳐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 판단 다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단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모든 걸 봐서 이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텐데 이 방향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도 다 K스포츠 미르재단에 다 돈을 내놨잖아요. 근데 삼성이 더 많이 냈어요, 굉장히. 그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을 했단 말이죠. 그럼 1, 2억이 아니죠. 지금 72억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삼성이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만 했느냐.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니까 했다? 제일 대기업이니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검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명확하게 좀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말 구매와 관련하고 그 삼성에서 이제 승마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만 인정이 네. 됐고 이번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2억 원이 네.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72억은 그대로 다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72억 전부 다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 세 마리와 관련해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이거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재판부에서 굳이 그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예. 실제로 사용하고 실제로 내가 처분 권한도 있는 사람 처분권을 다 줬는데 명의를 안 넘겨줬다고 말의 명의만 안 넘겨줬다고 형식적으로 그거를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그거는 형식적인 논리로 판단한 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재판부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봐서. 1심 선고 결과가 뇌물 사건으로는 최고 형량이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2심에서 이 바뀔 그러니까 감형할 가능성도 있나요? 검찰 가능성은- 2심 구형량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30년으로 구형을 구형을 했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봐서는 감형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감형 가능성은 제로고 일단 지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부분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형량이 얼마나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게 인정돼도 징역 24년 정도면 적당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수액이 더 커졌으니 이 경우에는 형량을 좀 더 상향해야 된다면 24년보다 좀 더 다소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이 부당한 대통령 권력, 반민주적 대통령 권력과 재벌 권력이 그러면은 대통령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권력이 세니까 강요에 의해서 대통령이 돈을 냈느냐, 아니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받으면서 돈을 냈느냐 이 문제의 차이거든요. 근데 참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많이 재벌이 냈단 말이죠. 그 예. 대신에 권력에서는 예를 들면 특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특혜를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냈었어요 실제로. 근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기에 그런 대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최소한 저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 없이 과연 지원을 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선고문을 읽어 나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주문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고 재판에 대한 뭐 유무죄 판단 여부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